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되게 좀 흥미로웠던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뉴욕 포스트에서 먼저 시작된 소식이었습니다. 팔렌티어 소프트웨어에서 글리치, 그러니까 오작동이 발견이 돼서 4명의 FBI 에이전트가 허락되지 않았던 데이터를 열람을 했다. 그리고 그게 발견이 되면서 좀 문제가 됐다라는 식으로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요 뉴스가 나오자마자 펠렌티어 주가가 쭉 빠지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차트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뭐 레딧이나 이제 펠렌티어를 투자하는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는 뭐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되게 핫했습니다. 이 주제가 핫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 기사를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읽어봤는데, 이거를 과연 글리치라는 단어를 썼어야 됐을까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읽어보면은 이 해커 중에 버질이라는 이름을 가진 해커가 있었는데, 요 사건을 다루는 어떤 케이스였는데, 이게 이 사건에 액세스를 할 수 있는 퍼미션 세팅이 디폴트였던 거예요. 디폴트여서 누구나 다 액세스가 가능했던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그 FBI 에이전트가 그거를 열람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열람을 하면 안 됐는데. 근데 이게 좀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FBI 내부에서 처음에 이 케이스, 이 해커에 대한 어떤 케이스를 작성을 할 때 퍼미션 세팅을 제대로 안 된, 제대로 안 한, 어떻게 보면 휴먼 에러잖아요. 휴먼 에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펠렌티어의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어서 오작동이 생겨서 얘네들이 퍼미션 없이 액세스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살짝 어이가 없기도 하고 좀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펠렌티어에서도 입장 표명을 했고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 글리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프로토콜을 엔드 유저가 따르지 않은 케이스로 보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먼 에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거는 펠렌티어의 잘못도 아니고 FBI의 잘못도 아니라고 봐요. 그냥 언제 어느 시점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떤 휴먼 에러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레딧이나 이런 커뮤니티 안에서 갈리는 의견이, 애초에 펠렌티어의 소프트웨어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어야 됐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도 사람이 사용하는 이상 휴먼 에러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비율로 따지면은 이쪽 비율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저는 진짜 이게 좀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냥 막연히 멀리서 봤을 때는 이런 거를, 모든 거를 다 고려해갖고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펠렌티어 소프트웨어가 휴먼 인볼브먼트가 엄청 중요시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잖아요. 결국엔 디시전 메이킹을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식의 철학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든 이게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컨트랙트라든지 이 프로젝트를 디벨롭 해나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에러들이 생길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펠렌티어가 정말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도 어느 시점에 어느 순간에 어떤 형태로 이제 휴먼 에러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펠렌티어가 지금 현재 오작종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손을 놓으면 안 되겠죠. 펠렌티어도 이런 형태의 에러가 생길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분명 다음 개발 단계에서는 이거를 보완을 해내가는 어떤 그런 고민을 펠렌티어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펠렌티어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결해 나갈 건지,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자기네 소프트웨어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휴먼 에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개발을 해 나가겠죠, 펠렌티어 역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또 나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주가 자체만 봤을 때는 저는 어떤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 3% 떨어졌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소프트웨어 결함이 진짜 있어가지고 펠렌티어의 주가가 떨어지는 거였으면은 저는 이 3%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야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장이 닫히고 나서 1% 이상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그냥 해프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 염려하는 부분은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단지 조금 흥미로웠고 요런 이슈가 앞으로도 충분히 생길 수도 있겠다. 그리고 펠렌티어가 이런 거를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좀 나아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끝으로 좀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펠렌티어가 좀 언론사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겠죠.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될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이고 이런 글리치라는 단어가 좀 꼬리표처럼 따라 붙으면은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펠렌티어가 조금 강경하게 좀 미디어에 나서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아무튼 오늘은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해프닝이었던 것 같고 사실 펠렌티어 투자하면서 좀 조용하게 가나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야기거리가 좀 터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뭐 펠렌티어 이야기를 좀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이야기거리 항상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나눌 수 있는 주제거리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런 주제 없이 그냥 좀 평탄하게 영상 안 찍어도 되니까 그냥 좀 조용히 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크네요. 네,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여러분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